강 감독님. 이거 되게 친한 계정이네. 실제로 친하잖아. 그래. 거짓말은 안 해. 지난주에 내가 못 샀어. 빨리 와. 선생님, 저희 카메라 좀 가리지 말아주십시오. 아, 예. 자, 거기 하나 직접 걸려주세요.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주도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동지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으로 한가했습니다. 당시 평화시장에는 14시간, 15시간씩을 고되게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태일 동지는 나이 어린 시다들에 대한 사랑이 매우 컸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후 전태일 동지는 해고되어서 삼각산의 기도원에 가서도 나는 돌아가야 된다, 꼭 돌아가야 된다 외치면서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의 곁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평화시장에는 여러 부류의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태일 동지가 유독 가슴 아파했던 것은 평화시장의 나이 어린 시가들이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폈다. 오늘날 우리가 전태일 동지를 부르고 소환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많은 비정규직들이 불법이고 차별받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수없이 나도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태일 동지는 우리 같은 노동자도 우리 같은 서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건설돼야 된다고 하는 큰 꿈을 가졌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열정과 의지를 키워간 것인데 이것이 전태일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태일 정신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올해 전태일 49주기 전태일 주도식 및 27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태일 묘지 뒤에 보면은 우리 이소선 어머니 묘가 있는데요. 그대로 자리하시고 먼저 이소선 어머니에 대한 묵념을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뒤에 우리 이소선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다 같이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예, 묵념 바로 이물리한 행주곡을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로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동지는 간대 없고 이빨만 나무겨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예, 여기 자리에 주십시오. 이어서 이소 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말 및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태일 동지여, 전태일 열사여, 평소에는 형으로, 오빠로, 친구로 혹은 아저씨 등 가장 친근하고 만만하게 불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동지, 열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은 동지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동자 인간 해방을 위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바친 나를 추모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사께서는 스스로 새 시대를 여는 첫 촛불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도 전태일을 따르며 전태일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시대의 전태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동지께서 분신한가 하신 지 49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동지가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하려 했던 시다라는 이름의 어린 동심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지요.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 알바 노동자, 현장 실습 노동자 등등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노동조합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차별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는 모두가 또 전태일이 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태일처럼 촛불 하나 되기 위해 여기 이렇게 모였습니다. 전태일 동지여, 전태일 열사여, 어린 동심 곁으로 돌아오신다던 동지여, 지금 우리 곁으로 오십시오. 아니, 우리가 전태일이 되어 어린 동심에게로 가겠습니다. 열사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고마운 인사 드립니다. 오신 분들 일일이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몇 분 메모해 주신 그 근거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세 분, 우리 태삼씨, 그리고 순옥씨, 그리고 태리씨 세 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시 함께 과보에 삼동에 만들고 노동운동 처음 시작했던 전태일의 친구들 또 함께 자리해 주셨고, 함께 뒤를 이어서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하고 또 이어서 계속 후배들로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승우의 많은 동지 여러분들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아협의 장남수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아버님, 어머님들, 그리고 또 우리 70년대 민주노동자의 동기에 새로 회장이 되신 이면재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회원님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국노총 김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노총 또 김명환 위원장님 함께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두 단체에서 늘 손잡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평화척도를 지금은 또 운영하면서 함께하고 계신 전 민주노총 위원장직 권영길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노후희망 유니온의 우리 배범식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근로복지공단의 김동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또 5.18 농성단 어제 전두환 집에 쳐들어가서 그 죄가를 따지면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분들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당 정치 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늘 오고 계신데요. 우리 민주당은 뭐 이해찬 대표님께서 화원도 보냈습니다만, 우리 전순옥 또 중부협의회 의장으로 계시면서 정치활동하고 계시고요. 정의당에서 우리 심상정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왜 우리 진보정당 대표님들 또 동지들 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스크린코트 문화연대 양비환 이사장님도 오셨는데요. 마침 오늘 개봉합니다. 블랙문이라는 영화를 오랜만에 만드셔가지고 아주 전태일의 길을 받아서 대박나기 위해서 1000만 돌파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와주셨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서울시 중구협의회, 중구의회, 저희는 의장님, 전태일 노동조합의 김성호 이사장님, 노회천지단 최근에 다시 바뀌었죠. 김영탁 사무총장님, 작은 사업장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권유하다라는 단체를 만들어 최근 활발한 운동을 시작한 전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 위원장님도 함께 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늘 자원봉사로 함께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남양주당 지역위원회 초롱봉사회, 그리고 정의당 남양주 당협회에서 저 아래서 음료와 커피를 우리들에게 늘 따뜻하게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소선 합창단, 그리고 우리 국악을 해주신 풍연, 늘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호명하지 못한 분들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 모두가 다 전태일의 마음으로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쨌든 구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태일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력 소개는 이정기 화성식품노조 서울 봉제인지회 지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봉제인지회는 작년 11월 27일 청계피복노조를 계승한다고 의미해서 창립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걸어온 길. 1948년 9월 28일 경북 대구시 남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60년 남대문 초등학교 2학년에 편입했으나 집안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고 신문팔이, 산발이 장사를 하며 가정의 살림을 도왔습니다. 1963년 대구 청옥고등국민학교에 입학하여 낮에는 부모님의 옷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1964년 식모살이를 떠난 어머니를 찾아 서울로 올라와서 선술의 뒷밀이 구두닦기를 하다가 평화시장의 옷 만드는 공장에 시다로 취업하였습니다. 1966년 재단사가 되어 어린 여공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미근사 월급을 포기하고 한미사 재단보조로 취직하였고, 그 시절 자신의 차비로 어린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도봉산 기슭집까지 걸어다니며 통금 시간에 걸쳐 걸육처 가출소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였습니다. 1969년 근로기준법을 홀로 공부한 전태일은 재단사 친구들과 바버회를 만들어 평화시장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려 했으나 사업주에게 해고당하였습니다. 1970년 삼동 친목회를 만들어 서울시청, 노동청, 신문사를 찾아다니며 평화시장 근로조건을 위한 실천을 하였으나 번번이 노동청을 비롯한 관계당국 및 평화시장 업주들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시위를 계획하였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길에 있으나 마나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열고 군신항거하였습니다. 2001년 1월 21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희연 향림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추모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49년 전 자신을 바쳐 정의와 평화의 새벽을 연 전태일 열사를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매와 형제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신을 보았던 사람들처럼 우리 사회는 지극한 사랑으로 발버둥친 그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 내리비친 하늘의 빛을 보았습니다. 가난이 운명처럼 따라붙은 그의 삶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쓴 수기에는 괴로워하는 소년의 시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배가 고파야 하고 항상 괴로운 몸 그리고 떨어진 신발에 남이 입다 버린 계절에 맞지도 않는 헌 때뭉치 옷을 입어야 할까? 하지만 그것은 한탄이 아니라 차라리 기도였습니다. 가난이 주는 두려움을 이긴 기도, 아니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낮아지는 것이 목적이 된 인간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단 한 번의 자신을 바쳐 이 역사에 심고자 했던 것은 믿음을 잃은 이 세계를 용서하고 다시 힘을 내어 평등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의 비범한 투쟁과 희생만이 아니라 그 삶에 흐르던 사랑과 지혜를 기억합니다. 지난 49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전태일이라는 이름은 아무랬던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믿고 사랑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지어가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하신 주님. 세상의 질고를 안고 여전히 자신의 몸을 재물처럼 바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민중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시대에는 철탑 위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노동자들, 차별과 불평등에 시달리는 소수자들,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절망하는 청년들,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는 난민들, 인간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한 곳에서 다시 인간의 희망을 세우기에 몸부림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을 통해 역사를 일궈가는 하늘의 뜻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함께 새 역사를 지어가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전태일 열사가 남긴 당부와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못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그가 굴리려 했던, 그가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을 우리 모두가 잊게 도와주소서. 49년 전 자신을 바쳐 노동의 새 아침을 연 전태일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도 그가 굴린 역사의 바퀴를 굴리고 있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전태일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추도사는 장남수 회장님,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님 이런 순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장남수 육아협 그 회장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실은 추도사를 할 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유족 대표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추도사를 할 수 없고 인사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9년 전 우리 동지 전태일은 왜 자기 몸에 기름을 껴안고 분신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인권이 그날부터 다시 태어나는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나이 그때 30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훼손했지만 전태일 같은 동지를 하나님이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 우리는 다시 깨어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9년 동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노동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만든 촛불혁명이라는 거기서 태어난 이 정부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요즘 광화문 내거리에서 활보하는 저분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성조 위에다 이스라엘기를 들고 문재인 끌어내려야 된다. 박근혜를 당장 내놔야 된다. 이런 말 할 때 그분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죽음으로써 이만큼 발전시켜 놨더니 진짜 써먹는 건 그분들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박정희 술 먹다 그 한마디만 해도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이만큼 올려놨더니 죽음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진작 지금 써먹고 있는 저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가 발전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물러서 그런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추도사가 아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전태일 동지 유족이나 속해 있는 단체의 대표로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태일 동지를 제가 미화시키고 추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싸워서 지금 이 정도 올렸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양이 안 찹니다. 훨씬 더 복지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함부로 안 되는가 봅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태어난 이 정부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여러분,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지만 여러분 다 같이 다짐합시다. 우리 스스로도 가는 데마다 이 정부를 욕하고 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문재인 정부 이 정부가 아니면 황교안이나 예전 이명박이 박근혜 같은 이런 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밉지만 우리는 꾸짖고 그래도 이 정부 밀어줬으면 밀어줘서 민주정부가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민주인사분들은 다들 그런 마음 가지셨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50주입니다. 내년에 여기 올 때는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전태일 동지 앞에서 우리 이만큼 해놨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듭시다. 여러분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이어서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님으로부터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타들어가는 자신의 몸을 그 고통 속에서도 열사가 외친 이야기 한마디 꾹꾹 눌러가면서 외쳤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리고 50여 년이 다 돼가는 지금 지난 11월 9일 민주노총의 10만의 노동자들은 또 다시 외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장시간 노동,
노동자들 비정규직의 고열을 짜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 자본에 맞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근현대사 100년이라고 한 그 100년의 한가운데에 바로 50년 전에 전태일 열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성장과 이 화려함과 이 넉넉함과 풍요로움 속에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습니다. 바로 전태일 열사의 저항과 분신 이전과 이후로 딱 나뉘는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희들이 또 목도한 슬픈 현실은 이 50년 사이에 군사독재와 저 자본의 착취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누려왔던 자유한국당이라는 저 적폐 정당이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의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라는 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모아서 탄력근로제 확대, 선택근로제 확대, 위원근로제 확대, 이것을 외치면서 아예 근로기준법을 없애라,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마라, 노동자들의 노동삼권은 아예 이 땅에서 존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3년 전 타올랐던 그 촛불이 바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서 이제는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바로 이제는 노동자들의 고열을 짜서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정말 풀빵연대의 정신으로 그렇게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실현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년 반이 이제 막 돌아가는 이 시점에 개혁정책, 모든 개혁정책은 길을 잃고 있고 좌충우돌하고 있고, 노동정책은 정체, 아니 이제는 더 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민주노총은 바로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또한 그 열사의 마음들을 모아서 바로 근로기준법을 사수하는 것,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런 장시간 노동에 저항하는 것, 그리고 바로 약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소명이고 전태일 저항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지난 11월 9일을 넘어서 다시 한번 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의 후퇴와 퇴행에 장시간 노동을 더욱더 확장하고 저임금을 고착하고 과로사로 몰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맞선 우리가 바로 멈춰서라도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자, 저지하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전태일 정신을 실현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적 과제로, 민주노총의 소명으로 받아안자 다시 한번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50주년이 되는 내년에 새로운 세상, 전태일이 염원했던 세상, 그리고 그 전태일의 분신과 저항 정신을 실현하고자 했던 그 50년간의 역사를 다시 받아안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닌 저희들의 손과 발로, 실천으로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또한 우리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전태일의 풀빵연대 정신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었던 우리 부산지하철 동지들, 오늘 전태일 노동자상에 대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그 축하는 바로 더욱더 힘있게 바로 연대의 정신과 투쟁의 정신을 실현해달라고 하는 요청일 것입니다. 그 요청에 함께 화답하고 함께 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수행하는 민주노총이 시대적 이 노동존중의 시대 정신을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우리들의 정의로운 저항과 투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더 낮은 곳을 향해서 조직했던 전태일 정신의 민주노총의 정신을 바로 함께 이어나가 정부와 정치권과 가진 자들이 정말로 바로 이 전태일이 말하던 세상들을 막아서려 한다면 그들을 물리쳐내는 그러한 투쟁들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25년 동안 전태일 열사 정신을 그 염원을 담아 투쟁해온 민주노총은 더욱더 강하게 힘차게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민주노총으로 내년에 50주년을 투쟁으로 연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찬 경계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님으로부터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분들이 이 추모장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전태일 정신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선배 동지들 또 후배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으로부터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지금 95 되신 아버님께서 전태일 열사가 대한민국에 끼쳤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연대정신 또 자기를 희생했던 희생정신들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을 만든 기저에는 노동자 서민 대중들의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에서 역시 이 노동의 문제들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최저임금 많은 문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문제들이 초기에 힘있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갈 길을 잃고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거창하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쉼표에서 머물고 이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49주기 추모제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전태일 정신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여공들을 위해서 그 시다들을 위해서 없는 돈을 내주고 풀빵을 사주던 그 정신들, 그리고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던 그 정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고, 그 생각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쟁취하는 그런 기회들을 바꿔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수많은 추모객들 한 분 한 분의 다짐이 돼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고 민주화가 더욱 활발하게 이어지는 그런 계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소선 어머니께 묵념을 드렸습니다. 자식을 정말 먼저 앞세운, 그것도 자기 스스로 몸을 불살라서 앞세운 그 자식을 두고 다짐했던 노동자는 하나가 되라. 그렇지만 오늘날도 우리 노동자들은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반성하겠습니다. 양 노총이 좀 더 통큰 단계를 통해서 힘있게 뚜벅뚜벅 감으로써 노동자 서민 대중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노총 이제 문호조 사업장 재벌기업 포스코와 삼성전자에 깃발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고 성원해주셨습니다. 그 속에도 전태일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가신 지 49주기 됐지만 지금 곳곳에 또 다른 전태일 열사의 정신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청계천 버들다리에 그리고 청계천의 전태일 기념관에서 우리는 전태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노총 100만 조직의 힘으로 노동자 서민 대중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께서 아시아 사회적 포럼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애쓰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통큰 연대와 투쟁으로 두 노총이 함께 해나간다라고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연대에서 열심히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투쟁해 주십사고 하는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도사인데요. 임종민 화성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회장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둘의 나이로 근로기준법 책을 들고 자신의 몸을 불사른 대단사 청년노동자 전태일. 저는 그보다 14해를 더 살고 있는 제빵기사 청년노동자 임종민입니다. 전태일 50주기를 한 해 앞둔 오늘 청년노동자를 대표해서 추도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정중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누구를, 특히 청년노동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대표할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편하게 청년 노동자의 고민을 들려달라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기에 계신 시민사회 노동선배님들에게 파리바게트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매장에 근무하는 청년기사들과 함께 2017년 4월부터 시작하여 8월에 노동조합 깃발을 세운 파리바게트 지회는 아직도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 1월 11일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회피해온 SPC그룹, 모든 동료 노동자들의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직접고용 투쟁을 개인의 안녕을 위해 방해하던 이들, 여전히 브라더를 외치며 변하지 않고 있는 일부 남자 관리자들의 행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 조합원들은 확실하게 보호받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조의 체계를 다듬고 노조 본연의 조직활동을 의연히 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전히 저와 파리바게트 지회는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닌 것 같아도 말할까 말까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언제든지 회사 앞에서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추도식에 오면서 전태일 정신, 특히 청년 전태일 정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민해 보았지만 딱 맞아 떨어지는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던하고 순종적이어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던 나, 파리바게트는 내가 지켜야지 했던 나, 모범사원으로 뽑혀서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교육지원기사로도 뽑혔던 나, 회사에서 인정받는 느낌에 애사심이 폭발하여 정말 열심히 일했던 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능력도 안 되는 다른 남자 직원들을 내 관리자로 승진시키려 했던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 나 흘렸던 눈물, 열정받쳐 일해도 결국 협력사 직원은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똑같은 자리에서 본사전환을 할 수 없고 들러리일 뿐이라는 현실, 그런 현실을 알고 난 후 회사에 대한 열정이 무력감으로 바뀌고 교육수당 빼가는 본사에 항의하다 너무 화가 나 울면서 빵을 만들었던 나, 오늘도 수많은 이 땅의 청년자들이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시지프스의 형벌에 결박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49회 전 청년 전태일의 마음을 되짚어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저를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한 소중한 자양분, 아니 원동력은 사회적 연대이며
노동조합이고 지금도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을 동료 조합원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브학교 빛에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이소선 합창단으로부터 추모 공연이 있겠습니다. 친구 손 모아 부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자, 이어서 제27회 노동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올해 수상은 공공운수노조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공동 주최하고 있는 매일노동뉴스 구성현 대표로부터 선정 이후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 제27회 전태일 노동상 수상자로 선정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 노조에 대한 시상사회를 발표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반납하고 그 반납분으로 540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누구나 인정하듯 이 시대 최고의 정책입니다. 그것을 국가와 자본이 아닌 노동조합이 이뤄낸 좋은 사례가 생겼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 지하철 노조가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신규 인력 창출을 위해 부산 지하철 노조 3,9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내놓은 몫은 1인당 평균 1,000만 원입니다. 통상 임금 수송 결과로 미래에 발생할 임금 상승분 300억 원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확대되는 추가 공휴일수당 70억 원 등 총 370억 원이 넘는 재원을 부산 지하철 안전인력 확충에 사용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새로운 차원의 일자리 연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부산 지역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하철 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확보해 시민의 안전과 공공 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주체적 노력입니다. 노조가 스스로 만든 재원을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쓰겠다는데도 회사 측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교섭과 파악까지 가는 신통을 거쳐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조가 내부적으로 감당했을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산지하철 노조가 청년 일자리 문제와 사회 불평등, 우리 안의 차별 철폐를 위한 담대한 결정을 내렸고 이를 마침내 실행한 것입니다. 노조의 이런 노력이 기폭제가 되어서 금융산업공익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등 노동이 주도하는 사회연대 실천과 사회적 책임이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태일은 신분이 보장됐던 미싱사에서 예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신 곁으로 가기 위해 재단 보조로 더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임금에서 반 이상 깎이는 자기 희생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재단세가 되면 노임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어린 직공들 편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노동자에게 임금은 절대적인 삶의 방편입니다. 조금이라도 올리기에 노력하지 이를 깎거나 양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태일이 그랬던 것처럼 부산 지하철 노조는 그 힘든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 조합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서 공공과 안전을 위해 같이 일할 동료들을 여러분이 직접 뽑았습니다. 그렇게 540명의 동지를 얻은 겁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의 대승적 실행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차별이 없는 모범업체를 만들려고 했던 전태일처럼 여러분들은 노동운동의 모범 노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노동세상으로 진입할 540명의 부산 지하철 노조 신규 조합원에게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수 보내주세요. 이어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인수호 이사장님으로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자, 들고 계세요. 자, 제27회 전태일 노동상 공공운수노조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 위 사람들은 노동운동의 선봉에서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을 모범적으로 전개하였고 더 낮은 곳을 향해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전태일의 연대정신을 올바로 실천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19년 11월 13일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수호.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상이 있습니다. 부상 봉투를 전해줘 이사장님. 그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봉투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수상하신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님으로부터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결정을 듣고 나서 망감이 좀 교차했습니다. 사실 올해 성과가 나왔긴 나왔지만은 저희들 부산지하철 내부적으로는 4년, 5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없는 기간 속에서 올해 결정이 났을 뿐입니다.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었고 또 해고자가 나왔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수상이 결정됐을 때 저희들이 받아야 될 상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했고, 이게 또 저한테 주는 개인의 상이 아니라 저희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주는 단체 상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상을 받았지만은 많이 부끄럽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열악한 현장 속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해고자 신분 속에서 투쟁을 전개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 여러 분야에서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조건에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함께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그런 방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그 이유일 뿐입니다. 저희들이 더 잘난 것은 없습니다.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희 이해와 또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뿐인데, 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상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앞으로의 무게가 더욱더 무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태일 노동자상, 그 의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열심히 해왔지만은 더 열심히 해서 열악한 노동 현장과 연대할 수 있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역할, 사회적 의제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자 더 열심히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찬 존경의 박수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오늘 그 추도식에 점심 식사는 민주노총에서 떡과 술과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혹시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밑에 민들레 한식 뷔페 거기도 예약을 해놨으니까 좀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은 그쪽에서 식사를 좀 하셔도 됩니다. 또 오늘 그 이 추도식이 끝나고 오후 6시부터 전태일에서 김용균까지 이래가지고 전태일 동상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행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시간 되시는 분들 그 전태일 동상에 오셔서 김용균 발표식이 있는 날 행진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일일이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소개해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나 환경 때문에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 마지막으로 분향 및 헌화하시고 점심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육아협 우리 어르신들부터 분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부터 가족과 육아협 어르신들부터 분향해 주시고요. 저기 절하기가 좀 바닥이 좀 찹니다. 그래서 걷었으니까 오늘은 좀 묵념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세요. 예, 어깨 동무도 하시고 손도 잡으시고 일어나실 분 일어나시고 예. 가족들 먼저 하나 분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그 식당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주차장에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